그럼 고무되는 건 감당할 수 있느냐? 흥분되는 건 감당할 수 있느냐? 다른 문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우고 탐구하는 게 너희를 얼마나 고무시키고 흥분시킬지 생각해봐라. 그 가능성들을 생각해봐라. 그 기회들을 생각해봐라. 모퉁이만 돌아서면 펼쳐질 황금빛 내일을 생각해봐라. 너희는 깨어날 것이다. 너희는 깨어나고 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책이 그 일부이고 너희 또한 그 일부이다. 잊지 마라. 너희는 방을 치유하려고 그 방에 있는 것이고 공간을 정화하려고 그 공간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여기 있을 다른 이유는 없다.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가장 장대한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의 사례와 지혜로 고무되는 쪽을 택하겠다면, 그 때문에 낙담하지 않겠다면 바로 이런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다. 너희가 한 종으로서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말이다. 너희는 그 존재들을 관찰함으로써 많은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 고진재들은 서로 간의 연결성을 깊이 느끼면서 조화롭게 살고 있다. 그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건 너희라면 사회의 기본 지도 원리라고 불렀을 그들의 받침 생각이다. 너희의 행동 또한 너희의 받침 생각, 즉 너희 사회의 기본 지도 원리에 좌우된다. 그들의 첫 번째 지도 원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이다.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 너희라면 도덕과 윤리라고 불렀을 모든 것이 이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두 번째 지도 원리는 하나 안에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원리 하에서 한 종의 어떤 구성원도 단순히 무언가를 그가 먼저 가졌다거나 그것이 그의 것이라거나 그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남이 그것을 못 갖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그 종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유기체종들의 상대적인 필요는 언제나 균형이 유지된다. 그들이 그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지도 원리에 너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의 개인 소유 따위는 없다. 고진재는 자신이 보살피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개인 소유를 경험한다. 너희라면 점유권의 존중이라고 불렀을 것에 대해 고진재가 느끼는 감정을 너희 언어에서 가장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는 말은 관리권이다. 고진재는 관리자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한다는 말과 그 말 뒤에 깔린 너희식의 개념은 고진재 문화의 일부가 아니다. 무언가가 개인에게 속한다는 의미에서의 소유 같은 건 없다. 고진재들은 소유하지 않고 보살핀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만물을 유지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돌보지만 그것들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인간들은 소유하지만 고진재들은 보살핀다. 이것이 너희 언어로 그 차이를 묘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너희 역사의 초기에 인간들은 자신이 손댄 것이면 무엇이든 자기가 가질 권리가 있다고 느꼈다. 여기에는 아내와 자식들과 토지와 그 토지에서 나오는 부들도 들어갔다. 동산과 그 동산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모든 동산 역시도 그들의 것이었다. 인간 사회는 이런 믿음의 상당 부분을 지금도 여전히 진리로 삼고 있다. 인간들은 이 소유라는 개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멀리서 이를 지켜본 고진재들은 이것을 너희의 소유 강박관념이라고 불렀다. 이제 진화해감에 따라 너희는 사실 어떤 것도 너희 배우자와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진짜로 소유할 수는 없음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해가고 있다. 하지만 너희 중 다수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땅을 소유할 수 있고 땅 위에, 땅 아래, 그리고 땅 위에 하늘까지도 소유할 수 있다는 관념에 매달려 있다. 그렇다. 너희는 공중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에 우주의 고진재들은 자신들이 발딛고 있는 물질 행성이란 건 어떤 단일 존재에 의해 소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물론
그들 사회의 메커니즘에 따라 보살펴야 할 땅 조각들이 개별 고진제들에게 주어질 수는 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땅을 훌륭히 관리한다면 사회는 그녀가 자기 자식들에게 또 그들은 그 자식들에게 그 땅의 관리권을 넘겨주도록 허용하거나 부탁한다. 하지만 그나 그의 자식이 그 땅의 관리자로서 서투르다는 것이 드러날 때는 언제라도 그 땅은 더 이상 그들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게 만약 너희 행성의 지도 원리라면 세상 산업의 절반이 자산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생태계는 하룻밤 만에 극적으로 개선될 테고. 보다시피 고도로 진화된 문화에서는 너희가 말하는 식의 기업이 이윤을 창출합납시고 토지를 약탈하도록 놔두는 일 같은 건 절대 없다. 사실 그 기업의 소유자나 그 기업의 노동자인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음이 확실한데 그런 속에서 무슨 이윤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 피해는 몇 년이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실현된다. 그래서 그걸 단기 이윤, 장기 손실이라고 하지만 장기 손실을 체험할 때쯤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을 거라면 누가 장기 손실에 신경을 쓰겠는가? 하지만 고도로 진화된 존재라면 신경을 쓴다. 게다가 그들은 훨씬 더 오래 산다. 그들은 너희보다 몇 배나 오래 산다. 몇몇 고진제 사회의 존재들은 영원히, 다시 말해 그들이 육신 형상으로 남아있기를 택하는 한 계속 산다. 따라서 고진제 사회에서는 개별 존재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가져온 장기적인 결과들을 체험할 때까지도 살아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들이 너희 말 뜻대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 그들은 고기와 물과 땅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흙 속에다 화학물질들을 집어넣지 않는다. 그런 화학물질들은 식물과 동물들에게 흡수되고 그 다음엔 그 식물과 동물들을 섭취하는 너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다. 사실 고진제라면 고기를 섭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땅과 동물이 먹는 식물들을 화학물질로 채움으로써 다시 그 동물 자체를 화학물질로 가득 채운 다음 그것을 섭취하는 일 같은 건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고진제는 정확하게 그런 행위들을 자살 행위로 평가한다. 따라서 고진제들은 인간들이 하듯이 자기들의 환경과 대기와 자기 육신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너희 육신은 너희가 지금 허용하는 것보다 무한히 더 오래 버티게 되어 있는 장대한 창조물이다. 그리고 고진제들이 보여주는 심리 행동들도 삶을 연장해 주는데 기여한다. 고진제는 걱정하는 일이 없다. 그들은 걱정이나 스트레스 같은 인간의 개념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또 고진제라면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질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고진제들은 자기 몸을 갉아먹고 망치는 체내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고진제라면 이것을 자기 갉아먹기라고 불렀을 것이고 고진제라면 자신을 소모하자마자 다른 육신 존재를 섭취했을 것이다. 고진제들은 만사가 완벽함을 이해한다. 우주에는 저절로 굴러가는 과정이 있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곤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것뿐임을 이해한다. 그 과정을 이해하는 고진제로서는 절대 걱정하는 일이 없다. 인간들도 이런 조절력을 가질 수 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힘을 가졌다는 걸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힘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반면에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산다. 화학물질들과 대기오염이 그들을 죽이지 않아 왔고 여타 방식으로 그들이 자진해서 자신을 독살하지 않아 왔다고 가정한다면 너희 중 일부는 앞에서 말했듯이 독을 먹는다. 또 너희 중 일부는 독을 마시고 너희 중 일부는 독을 피우기까지 한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에게는 그런 행동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비친다. 그들로서는 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너희 스스로도 아는 물질들을 일부러 자기 몸속에 집어넣는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너희는 어떤 걸 먹거나 마시거나 피우면 즐겁다고 하지만 몸속의 삶이 원래 즐겁다는 걸 아는 고진제로서는 그런 삶을 한정짓거나 끝내거나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음을 미리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고진제들은 또한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 죄의식 같은 것도 없다. 만약 그가 땅의 서투른 관리인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를 심판해서 죄를 찾아낸다는 뜻이 아니다. 이건 그를 관찰하여서 그가 할 수 없다는 걸 찾아냈다는 뜻이다.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에서는 할 수 없다고 밝혀진 일을 하라고 요구받는 일은 없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드러난 자신의 무능력이 그들이 그런 것을 바라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일을 할 능력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그들의 이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들은 결코 이렇게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은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 역시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체험을 끌어가는 자기 지속성이 있다는 뜻이다. 단 하나 다른 것은 자기에 대한 그들의 규정이다. 인간은 자기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한다. 너희는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공동체라고 말한다. 고진제는 자기를 전혀 다르게 규정한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라고 말한다. 오직 하나뿐인 것처럼.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그게 핵심이다. 따라서 고도로 진화된 문화에서는 예를 들면 육아에서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몇 번이나 직접 확인한 존재가 자식 기르기를 고집하는 일이 절대 없다. 이 때문에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에서는 아이가 아이를 기르지 않는다. 그들은 노인들에게 자식을 길러달라고 맡긴다. 이것은 새로 태어난 아이를 생명 준 사람들에게서 떼어내고 그들의 품 안에서 뺏어서 생판 낯선 사람에게 길러달라고 넘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문화들에서는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간다. 노인들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도록 버려지거나 무시되거나 마지막 운명을 다하게끔 방치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과 보살핌과 활기로 가득한 공동체의 일부로서 존경받고 존중되고 가까이 모셔진다. 갓난아이가 세상에 도착할 때 노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 그 공동체와 그 가족의 심장부 깊은 곳에 함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기르는 건 너희 사회가 이런 부모더러 하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느끼는 것만큼이나 유기체로서 타당한 일이다. 차이는 그들 역시 자기 부모들, 그들의 언어에서 가장 근접하는 용어는 아마도 생명 주는 이이겠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언제나 알고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그 자신도 아직 삶의 근본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존재들로부터 삶의 근본에 대해 배우도록 요구되지는 않다는 데 있다. 고진제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주생활과 식생활, 아이들 보살피기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도 조직하고 감독한다. 아이들은 지혜와 사랑, 크나큰 인내와 깊은 이해로 충만한 환경 속에서 길러진다. 그들에게 생명을 준 젊은 사람들은 대개 어딘가 다른 곳으로 나가서 도전 과제들을 만나고 젊은 삶이 주는 그들 나름의 기쁨들을 체험한다. 혹은 그들이 선택하는 만큼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식들과 함께 보내거나 때로는 연장자 거주지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 수도 있다.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들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자신들을 그 환경의 일부로 체험케 하는 식으로. 그 모두가 대단히 통일되고 일관된 체험이다. 하지만 양육을 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노인들이다. 그리고 종 전체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노인들에게 지워지는 만큼 그것은 일종의 명예이다. 고진제 사회들은 이 일이 젊은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 이상임을 인정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다. 너희 행성에서 자식들을 기르는 방법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할 때 고진제가 무슨 짓을 해도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죄의식이나 수치심 따위는 본래 자기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 내면화될 수 있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어쨌든 그것은 처음에는 외부에서 주어진다. 예외 없이 항상. 모든 존재가 신성하긴 하지만 어떤 신성한 존재도 자기 외부의 누군가가 자기나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을 수치스럽거나 죄 많은 것으로 낙인 찍기 전까지는 절대 그걸 그런 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너희 문화라고 아기가 자신의 배변 습관을 부끄러워하는가? 당연히 아니다. 너희가 아기더러 그래야 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이가 처음에 자신의 성기를 가지고 즐긴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끼는가? 당연히 아니다. 너희가 아이더러 죄의식을 느끼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한 문화의 진화 정도는 그것이 어떤 존재나 어떤 행동에 수치스럽다거나 죄 많다는 딱지를 얼마나 많이 붙이는가로 알 수 있다. 그들이 어떤 행동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무슨 짓을 하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미 말했듯이 옳고 그른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걸 이해하려면 이 대화를 전체 한 덩어리로 읽어야 한다. 어떤 진술이든 문맥에서 따로 떼어놓은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나는 1권과 2권에서 위에서 말한 지혜를 자세히 설명했다. 네가 여기서 나더러 설명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우주의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이다. 이미 이 지혜를 이해하고 있는 문화들 말이다. 또 고진제의 문화는 경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 사람이 지는 것은 모두가 지는 것임을 안다. 따라서 그들은 한쪽은 지고 다른 쪽은 이기는 걸 여흥이라고 보면서 터무니없는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가르치는 그런 게임이나 스포츠 같은 걸 만들어내지 않는다. 게다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모든 걸 공유한다. 남이 필요로 할 때 단지 그것이 귀하다고 해서 자신이 지닌 것을 내놓지 않거나 쌓아둔다는 것 역시도 그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오히려 그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유한다. 너희 사회에서는 귀한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려 하면 귀하다는 이유로서 그것의 값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는 소유한 것을 나누는 것이 어쨌든 너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도록 보장한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 또한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서 부유해진다. 다만 고진제와 인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고진제들이 부유함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고진제는 이윤을 올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에서 부유하다고 느낀다. 사실 이런 느낌 자체가 이윤이다. 너희 문화에도 너희 행동거지를 규정하는 여러 지도 원리들이 있는데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그중 가장 기본되는 하나가 적자 생존이다. 이것을 너희의 두 번째 지도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 사회가 창조해낸 모든 것, 경제와 정치, 종교, 교육, 그리고 사회 구조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고도로 진화된 존재에게는 그 원리 자체가 모순어법이다. 그것은 자기당착에 빠져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첫 번째 지도 원리로 삼는 고진제로서는 모두가 적응할 때까지는 하나도 적응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가 적응할 때까지는 적자도 적응할 수 없으니 적자 생존이라 함은 불가능하거나 유일하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모순이다. 너희 행성에서는 그와 비슷한 것을 공산주의라고 부르면서 또는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희생시키면서 진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모든 체제를 손 쓸 수 없는 망나니 체제라고 몰아붙이면서 그것을 거부해왔다. 어떤 통치체제나 경제체제가 모두에게 속하는 자원을 가지고 모두가 창출한 이익을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할 때 너희는 그런 식의 통치체제가 자연질서에 어긋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고도로 진화된 문화에서는 균등한 공유가 자연질서다. 그것은 너희 생각에 그 사람이나 집단이 그것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선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도 상관없다.
삶 자체가 공동선이다. 너희는 살아있는 것 자체로 공동선에 기여하고 있다. 영혼이 물질 형상으로 있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 형상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위대한 희생이다. 설사 전체가 자신을 체험으로 알고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즐겁기까지 하다 해도 말이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집합체를 구성하는 영혼들이 말이다. 내가 이미 설명했듯이 오직 한 영혼, 한 존재, 한 본체만이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단일 본체는 우주 속의 만물, 달리 말하면 존재 전체로 자신을 개별화한다. 여기에는 지각 있는 모든 존재들, 즉 너희가 영혼이라 부르기로 한 것도 들어간다. 신은 존재하는 모든 영혼이다.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제껏 존재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영혼. 그것은 모든 것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너희 언어로 그 상황을 가장 가깝게 묘사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꼭 이것 아니면 저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항상 칸 밖에서 생각하라. 개별 부분들의 집합체이기도 하지만 경외스런 단일 존재이기도 한 신으로서. 그리고 그 집합체가 지구로 온 이유는 1권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듯이 자신을 물질성으로 체험하고 자신의 체험으로 자신을 알고 신이 되기 위해서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창조하였다. 너희는 바로 그 때문에 창조되었다. 번역이 바뀌기 전에 너희의 성경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닮은 꼴로 인간을 창조하자로 되어 있었다. 삶이란 신이 자신을 창조하고 그런 다음 그 창조물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이 창조 과정은 영원히 계속된다. 그것은 항시 일어나고 있다. 상대성과 물질성은 신이라는 도구들이다. 신이란 건 너희가 영이라 부르는 순수 에너지다. 이 본체가 사실 성령이다.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과정이 영을 물질성으로 육화시킨다. 그 에너지는 말 그대로 자신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너희라면 진동이라 불렀을 자신의 파동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전부인 것은 일부분씩 나누어 이렇게 한다. 다시 말해 전체의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별화된 영이 너희가 혼이라 부르는 것이다. 사실 존재하는 건 자신을 다시 모양짓고 다시 만드는 오직 한 영혼뿐이다. 이것을 재형성이라 부를 수도 있다. 너희 모두는 형성 중인 신이다. 바로 이것이 너희의 기여다. 그 자체로도 충분한 기여다. 이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물질 형상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이미 할 바를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희는 공동선에 기여했다. 너희는 공통된 그것이 한 공동 요소가 좋은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너희도 신이 하늘과 땅과 땅 위를 걸어다니는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시니 그것이 보시기에 대단히 좋았노라라고 적지 않았느냐. 좋음 역시 그 대립물 없이는 체험으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기에 너희는 좋음의 역운동, 즉 반대 방향인 나쁨도 창조해냈다. 또 너희는 삶의 대립물로서 소위 죽음이라 부르는 것도 창조해냈다. 하지만 죽음은 궁극의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가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단순한 조작물, 발명품, 가상체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나쁨, evil의 철자를 거꾸로 적으면 산다, live가 되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 너희는 참으로 현명하여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감춰진 지혜들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 이 우주 철학 전체를 이해할 때 너희는 위대한 진리를 이해하게 되리니, 그러고 나면 너희는 더 이상 물질 생활의 자원과 필요물을 함께 나누는 대가로서 다른 존재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너희 중 누군가는 이걸 공산주의라고 부를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정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게 하라.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존재들의 공동체가 함께 있음에 대해 알 때까지는 너희는 절대 성스러운 교류를 체험할 수 없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우주의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은 내가 여기서 설명한 것들 전부를 깊이 이해한다. 그런 문화들에서 공유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어떤 필수품이 귀해질수록 점점 더 터무니없는 값을 매기겠다는 발상 역시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지극히 원시적인 사회들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오직 대단히 원시적인 존재들만이 공동 필요물의 부족을 더 많은 이윤을 올릴 기회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진제 체계는 이 수요와 공급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가 삶의 질과 공동선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너희 체계의 일부이다. 하지만 고도로 진화된 존재의 시각에서 본다면 좋은 것을 공동으로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가 말하는 수요 공급의 체계야말로 공동선을 훼손시키고 있다. 고도로 진화된 문화의 또 하나 두드러지고 매력적인 특색은 그 문화들 안에는 네 것과 내 것을 뜻하는 어떤 말이나 소리도 없고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언어에는 개인 소유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구 언어로 말해야 할 경우라면 그들은 약정 조항들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 약정을 적용하면 내 차는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차가 되고 내 배우자나 내 아이들은 그 배우자나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된다. 너희라면 소유권이나 재산으로 불렀을 것을 묘사하는 데 있어 너희 언어에서 가장 가까운 언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거나 마주하고 있는 것들이란 표현들일 것이다.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선물이 된다. 이런 게 삶의 진짜 선물이다. 따라서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의 언어로는 내 삶이란 의미도 말할 수 없다. 오직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이란 의미로만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신을 마주하고 있음을 이야기할 때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 너희가 서로를 마주할 때 너희는 신을 마주하고 있다. 그럴 때 너희는 신의 것, 말하자면 존재하는 것의 일부를 신이 갖지 못하게 막는다는 생각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신의 것을 신의 모든 부분과 당연히 함께 나눌 것이고 똑같이 나눌 것이다. 이것이 모든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의 사회, 정치, 경제, 종교구조 전체를 뒷받침해주는 영적 이해다. 이것은 삶 전체의 우주 철학이다. 지구에서의 너희 체험이 일으키는 모든 불협화음은 오로지 이 우주 철학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너희 행성에 여러 종의 생명체가 있듯이 다른 행성에 사는 존재들도 다양한 여러 존재들이 있다. 아니 사실 그 이상이다. 또한 아주 사소한 차이를 빼면 너희하고 똑같이 보이는 존재들도 있다. 하지만 이 책들은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대화의 목적은 너희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너희도 예상하겠지만 다른 행성의 존재들이라 해도 그들이 처해 있는 진화 단계는 각기 다르다. 하지만 네가 여기서 의미하는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 속의 존재들이라면 그렇다. 그들은 참된 자신을 기억해냈다. 너희 문화에서 말하는 식의 여행은 고도로 진화된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이 발달한 그들로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바퀴 달린 동체 속에 장착된 엔진을 돌리거나 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물질 기술들이 제공하는 것들과 더불어 마음과 물질성 자체에 대한 이해 역시도 발전되었다. 진화 차원에서 이 두 유형의 진보가 복합된 결과 고진제들은 자신들의 몸을 마음대로 해체하고 다시 합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가장 고도로 진화된 문화들에서는 대부분의 존재들이 그들이 선택하는 곳마다, 그들이 선택할 때마다 있을 수 있다. 은하를 가로지르는 먼 거리의 여행은 돌멩이가 물을 스치면서 튀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주라는 모체를
관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위에서 톡톡 튀어다니는 식으로. 그것의 물리학을 설명할 때 너희 언어에서 찾을 수 있는 최상의 비유가 이것이다. 그리고 너희 사회에서 말하는 식의 일이라면 대다수 고진제 문화들에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행하는 과제와 활동들은 오로지 각각의 존재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자신의 가장 고귀한 표현으로 보는가에 좌우된다. 천한 일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의 세계에서는 너희 사회라면 천하다고 규정했을 일을 되려 가장 영예롭게 여긴다. 사회가 존재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일상 과제들을 수행하는 고진제들은 전체에 대한 그들의 봉사로 가장 높은 보수를 받고 최고의 호칭으로 불리는 일꾼들이다. 내가 여기서 일꾼들의 인용 부호를 단 것은 고진제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일이 아닌 자기 성취의 최고 형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인간이 소위 일이라는 자기 표현을 둘러싸고 창조해낸 발상과 체험들은 고진제 문화의 일부가 아니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은 고역과 초과근무, 압박감 따위에 스스로 만들어낸 체험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들은 앞서거나 최고가 되거나 성공하려 하지 않는다. 고진제에게는 너희가 규정하는 식의 성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다. 그것의 대립물인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고진제들이 업적이나 성취를 체험하는 방식은 너희와 다르다. 그들은 너희처럼 대부분의 인간사회 활동들에서, 특히나 너희 학교들에서 그러하듯이 경쟁과 이기고 짐을 둘러싸고 정교한 가치체계를 짜냄으로써가 아니라 한 사회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진실로 인정함으로써 업적이나 성취감을 체험한다. 그들은 가치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것을 성취로 규정한다. 가치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명성과 출세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고진제들의 가치관은 대다수 인간들의 그것과 아주 다르다. 고진제들은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너희는 이로움을 전혀 다르게 규정한다. 너희는 아이에게 삶의 최고 진리를 기억하도록 이끌거나 사회의 영적 생활에 보탬이 되는 데서보다는 방망이를 가진 남자에게 작은 흰 공을 던지거나 은막의 대형 스크린 위에서 누군가의 옷을 벗기는 데서 더 큰 이로움을 본다. 그래서 너희는 선생과 성직자들보다는 야구선수와 연예인들을 더 많이 존경하고 그들에게 더 많이 지불한다. 너희가 하나의 사회로서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너희는 이 면에서 모든 걸 거꾸로 하고 있다. 너희는 그다지 예리한 관찰력을 발달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고진제들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를 보고 도움되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다. 고진제들은 교사나 성직자들이 도덕적으로 옳아서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 사회가 가기로 선택한 곳을 전제할 때 그것이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고진제 사회에는 못 가진 자가 없다. 너희가 다수의 사회들들어 빠지게 만든 식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사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아무도 굶주려 죽지 않는다. 시간당 400명의 어린이들과 날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너희 행성과 달리 인간의 노동문화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소리 없는 절망으로 얼룩진 삶 같은 것도 없다. 고진제 사회에는 빈민이나 영세민 따위는 없다. 그들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다. 둘째는 충분히 있다. 고진제들은 넉넉함을 깨닫고 있으며 넉넉함을 창조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 만물의 상호 연관성을 의식하는 고진제들은 자기 행성의 천연자원을 낭비하거나 부수지 않는다. 이것은 만인을 넉넉한 상태가 되게 하니 따라서 충분히 있는 것이다. 불충분함, 넉넉지 못함에 대한 인간 의식은
모든 불안과 모든 긴장, 모든 경쟁, 모든 질투, 모든 분노, 모든 갈등, 그리고 궁극에는 너희 행성에서 벌어지는 모든 살인의 뿌리 원인이다. 여기다 만물의 통일성보다는 분리성을 믿으려는 아집을 보탠 것. 이것이 너희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너희 역사를 비극으로 만든 원인의 90%를 차지하고 만일 내게 더 나은 상황을 가져다 주려 했던 너희 노력들이 무의로 끝나고만 원인의 90%를 차지한다. 너희가 너희 의식의 이 두 가지 요소를 바꾼다면 만사가 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도구가 여기에 있다. 마치 뭐뭐인 듯이 행동하라. 너희가 모두 하나인 듯이 행동하라. 내일부터 그냥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라. 그냥 모두를 힘들어하는 자신으로 보고 공정한 기회를 원하는 자신으로 보라. 그냥 모두를 다른 체험을 하고 있는 자신으로 보라. 그렇게 해봐라. 그냥 내일부터 주위를 둘러보고 그렇게 해봐라. 모두를 새로운 눈으로 봐라. 그런 다음에는 충분히 있는 듯이 행동하기 시작하라. 너에게 충분한 돈과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너는 어떤 식으로 다르게 행동하겠느냐? 더 마음을 열고 더 자유롭게, 더 균등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겠느냐? 진짜로 재미있는 건 너희가 자신을 이롭게 한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듯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자신이 얼마나 지닐 수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핀다. 흔히 그런 것들을 사재기까지 하면서. 하지만 너희는 너희 환경과 천연자원과 생태계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 따라서 여기서 가능한 유일한 가정은 너희는 환경과 천연자원과 생태계가 너희를 이롭게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있는 듯이 행동한다면 너희는 이 자원들을 좀 더 균등하게 함께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전 세계 자원의 5분의 4를 쓰고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런 등식을 바꿀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혜받은 소수가 그 모든 걸 아무 생각 없이 탕진하는 것만 막을 수 있어도 그것은 모두에게 충분히 있게 된다. 모든 사람이 자원을 현명하게 쓴다면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현명치 못하게 쓸 때보다 전체로는 덜 쓰게 될 것이다. 자원을 사용하라. 하지만 낭비하지는 마라. 생태론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것이다. 내 눈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환호하는 몇십만의 사람들이 보이고 여기에 적힌 단순한 진리들을 인정하는 몇백만의 사람들이 보인다. 그리고 내 눈에는 너희 행성에서 맹렬한 속도로 커져가는 새로운 변화 세력이 보인다. 사고체계 전체가 폐기되고 통치 방식들이 버려지고 경제 정책들이 수정되고 영적 진리들이 재검토되고 있다. 너희는 깨어나는 중이다. 이 체계적인 지적과 관찰들이 반드시 낙담의 근거가 될 필요는 없다. 너희가 그것들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엔진을 몰아가는 연료가 될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고무적인 일일 수 있다. 너는 그런 변화를 불러올 대리인이다. 너는 인간들이 삶을 창조하고 체험하는 방식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이다. 다름이 되라. 변화가 되라.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의식과 충분히 있다는 의식을 스스로 구현하라. 너 자신을 바꿔라. 세상이 바뀔 것이니. 너는 자신에게 이 책과 신과 나눈 이야기의 모든 소재를 주었다. 고도로 진화된 존재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도록. 너희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산 적이 있다. 너희라면 고대 시기와 고대 문명들이라 불렀을 그 상황에서. 너희 종은 내가 여기서 묘사해온 것들 대부분을 예전에 체험했다. 의아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진화는 직선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고대 문명들이 겪은 최악의 체험들을 피하면서 최상의 체험들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니 이번에는 개인적 에고와 진보된 기술이 너희 사회를 파괴하게 놔두지 마라. 너희라면 그것을 다르게 해낼 수 있다. 너희 자신이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너희에게 대단히 흥분되는 사실일 수 있다.
그것이 그렇게 되게끔 너희가 허락한다면